자, 이제 문제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중형 환기편의 수동 운전 및 고장 필시 등 회로의 일부이다. 이 회로를 또 이용해서 다음 강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회로도가 나와 있고요. 자, 물음 왔다 보게 되면 88원 MC로서 도면에서 출력 기구이다. 표시된 기구 및 댐프에 대하여 다음에 대한 명칭을 약호로 쓰시오. 이거는 기출됐던 유형이죠. 기구 및 댐프에 대한 약호의 중복은 없고 MCCB, GCT, IM펜을 제외하고 기구가 여러 가지일 경우는 모두 쓰도록 한다 이렇게 자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고장 표시하는 게 뭐냐? 그 다음에 고장 회복 기구가 뭐냐 이런 얘기인데, 자 고장 표시하는 거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전체로 해놨다 보게 되면 요게 이제 조작 회로가 되겠죠. 자 BS1을 갖다 눌러요. 그렇죠? 자 누르게 되면 이제 88이 여자가 되죠. 그 88번은 전자접촉기거든요. 그러면 전동기가 가동이 되고 요게 자기유지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접촉이 되고 얘가 떨어지니까 지혜는 소등되고 아래는 점등이 되고 자 그렇게 운전합니다. 이렇게 운전해요. 자 이렇게 운전 중에 여기서 이제 어떤 이제 여기는 50이라든가 49라든가 51지. 그러니까 51은 이제 과전류 개전기, 49는 열동 개전기, 51지니까 지락 과전류 개전기 요게 되겠죠? 지락 사고 시에. 자, 요게 작동이 되던가 또는 자,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30X죠? 자, 얘가 30X가 딱 여자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게 열리는 거죠, 요게 열리면서 88이 소자되니까 전동기는 멈추게 된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게 자규이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자, 고장 표시에 이제 과거 피싱이 들어올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2버튼을 누르면, 3버튼 누르면은 뭐가 돼요? 30X가 소자가 되죠? 자, 30X가 소자가 되면 다시 이제 원위치 가고요. 요거는 이제 고정 복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리셋 시키는 그런 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고장을 갖다 표시한 놈은 어떤 거냐? 바로 30X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 고장 표시기고 30X가 된다. 그 다음에 고장을 회복하는 버튼은 BS3가 되는 거죠. 맞나요? 요게 이제 고장을 회복하는 자 그런 놈이 되겠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기동기구, 기동 정지니까 자 기동은 BS1, 정지는 요거죠. BS2. 그래서 여기가 자 BS1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자 BS2이고 운전은 RL이고 고장 표시 OL이고요. 정지 표시 GL이고 그 다음에 고장을 검출하는 기구는 세 가지 있죠. 51에다가 THR에다가 51C THR 대신 49죠. 49. 그렇죠? 49번. 맞나요? 51, 49, 51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거 쓰란 얘기입니다. 1번은 이렇게 해서 자, 쓰란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어떤 부분을 갖다 나타나는 거냐를 보니까, 자, 점선으로 표시된 회로를 AND와 NOT 게이트를 사용해서 논리회를 갖다 그리시오. 단 논리회 숫자는 3입력 이하로 한다. 이렇게 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요 그림 가지고서 그려라 요 얘기죠. 요 점선 부분. 그러니까 그거 맞춰서 한번 그림을 자 그려보도록 그렇게 자 하겠습니다. 맞춰서. 그러면 30X하고 OL이니까 자 30X 일단은 이제 논리식을 한번 써보자는 얘기예요. 출력식을 자 51 플러스 49 플러스 51C죠. 자 요놈에다가 그쵸? 요놈에다가 자 그 다음에 요게 또 오는 거죠. 요거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요거 자, BS3 바에다가 30X, 그죠? 자, 요렇게 30X 되고, 그 다음에, OL은 30X랑 같네요. 자, 이 부분을 갖다 그려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30x하고 그 다음에 요 놈이니까 요거는 뭐예요? 자, 바로 무슨 부분이냐? 요 부분은 요게 자기유지니까 출력인데 이런 입력이란 말이에요. 그럼 동시에 얘가 이렇게 페루프 형태를 나타나게 되는 네, 그런 그림이 된다. 자, 그럼 얘를 갖다 한번 그려보면 자, 50일 가고요. 그 다음에 49가 가고요. 자, 그리고 50일지 3입력으로 자, 이렇게 3입력으로 일단 그릴 수가 있겠어요. 자, 요거 가고 그 다음에 자, 요거 플러스에다가 B3니까 자, 플러스 여기가 30x 그쵸? 그 다음에 자, BS3 가는 거죠. BS3 자, 바죠. 그 다음에 요게 요렇게 자, 들어옵니다. 자, 그러고 나서 30x 가야 되니까 요거 하나 끊어서 자, 요 부분에 이제 요렇게 엔드가 하나 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쵸? 플러스에다가. 자, 그 요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30x니까 여기서 와서 자, 요렇게 돌아가야 되겠네요. 자, 요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조금 맞추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그림을 갖다 그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51 플러스 49 플러스 51지. 자, 플러스에다가 BS3에 30x. 그죠? 자, 30x가 되고요. 그 다음에, OL도 그려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자, 여백이 없어서, 자, 여기다가, 여기다 이제 이렇게 OL, 자까지 그쳐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1번은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정리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30x 옆에다가 OL, 뭐 옆으로 하든 위로 하든 뭐 상관이 없는 자, 그런 내용이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1번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자, 여기다 그려야 되는데 공간이 좀 좁아서 자, 그렇게 그렸습니다. 3입력 이하로 하니까 3입력까지는 그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1번 좀 마무리 집니다. 자, 다음 2번. 그림은 154 kV 절연업체를 위한 각기의 절연 강도 비교표이다. 변압기, 선로회자, 개폐기, 지지회자, 피례기, 제한전압이 속해 있는 부분은 어느 곳인지 답란에 쓰시오.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자, 골라 쓰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피례기는 4번에 들어가는 거죠. 피례기. 네, 들어가고 여기 변압기가 들어가죠. 변압기가 들어가고요. 자, 변압기 앞쪽에서는 이제 뭐가 들어가요? 개폐기, 지지회자 들어가는 거죠. 개폐기, 지지회자가 이렇게 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맨 앞에 선로회자가 들어가는 거죠. 자, 선로회자가. 그래서 가격이 제일 싸고, 그 다음에 전원력이 큰 놈을 이제 전방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요걸 갖다 주 보호하기 위해서 피례기를 설치하는 거죠. 근데 피례기 용량이 또 너무 클 수는 없으니까 자, 변압기를 갖다 기준해서 다른 것들을 크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뭐가 자, 피례기가 커버할 수 있도록 자, 피례기가 460까지 커버하고 나머지는 변압기 자체 절연 능력을 이용해서 견뎌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대신에 맨 앞쪽에서 선빵을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은 항상 싸움할 때 보면 졸병들이 막 해서 힘을 빼놓듯이 얘들이 먼저 힘을 빼놔야 돼요. 자, 그 상태에서 마지막에 이제 피레이가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단에 이렇게 달려 있는 자, 그런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자, 2번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순서만 기억하시면 뭐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는 자, 그런 유형이니까 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자, 3번 문제 봅니다. 그림 같은 방전 특성을 갖는 부하에 대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방전 전류 I1, I2, I3, I4까지 주어졌고요. 방전 시간 T1, T2, T3, T4까지 다 주어졌고 용량 환산 시간이 다 주어졌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자, 이 부분에 대한 면적을 이용해서 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원래는 요 감소되는 부하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얘를 갖다가 구해야 돼요. 우리 교재 해설처럼. 자, 교재 해설처럼 요 부분에 대해서 하나 계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에 대해서 하나를 갖다 계산합니다. 용량을. 자, 세 번째는 이 부분까지 해서 용량을 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여기 다 포함해서 요 네 개를 다 구해가지고 그래서 그 중에서 큰 거를 갖다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 그러려면은 여기에 보면 요 시간대별로 전부 다 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용량 완전 시간 계수가 다 나와야 되는데 요거는 그게 없이 K1부터 K4까지 주어졌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요놈에 대한 면적을 구하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면적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요 부분과 일단 그래서 자, 여기부터 해서 자, 이만큼에 해당되는 면적을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바로 뭐가 되냐면 여기가 K1의 I1이 됩니다. 자, K1 I1.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빼줘야 되느냐? 자, 바로 요 부분을 빼줘야 돼. 요거를. 요만큼을 빼줘. 그러면 요만큼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냐? 요게 해당되는 것이 자, 시간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T2니까 얘가 K2란 말이에요. 자, K2고 여기가 I1이고 얘가 I2죠? 그러면 I1에서 I2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축전 용량이 결론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자, 바로 가로 세로인데 가로는 용량하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세로 값은 방전 전류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 요 부분에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자, 바로 요거죠. 요만큼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또 자, 빼줘요. 얘를 또 빼줘야 돼. 여기를 이렇게. 자, 그죠? 요거를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이 있죠? 이렇게 박스 친 거 요걸 또 빼주는 거예요. 요거를. 그러면 K3에다가 어쨌든 지금 보면은 여기는 I2이고 그죠? 여기는 I3니까 그러면 I2에서 I3가 되는 거죠. 자, 요 뺐어요. 자, 근데 원래 여기에 뭐가 있었죠? 요만큼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거는 원래 있던 거죠. 그러니까 얘를 갖다 다시 요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해줘야 돼. 자, 그러니까 빼주고 이거 빼주고 얘 플러스가 되는 거죠. 자, 플러스에다가 K4에 자, 여기는 I4에서 여기는 I3가 되는 거죠. 그래서 I4에서 I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니까 요거 바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꾸면 K2에 I2에서 마이너스 I1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플러스로 바꿨다 그러면 K3에 I3 마이너스 I2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부분이 이렇게 또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요거 됩니다. 자, 따라서 요거, 그 다음에 요놈에 요거. 자, 요렇게 주면은 용량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에 대한 이제 용량 구하시고 이런 게 있으니까, 자, 바로 이제 용량부터 이제 구해버리면 되겠죠. 용량부터. 자, 그러면 수치 있으니까 그냥 바로 써서, 네,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 이해되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하면 자, C는 L분의 1에다가 K1 I1 플러스 K2의 I2 마이너스 I1 플러스 K3의 I3 마이너스 I2 자, 그 다음에 플러스 K4에다가 I4의 마이너스 I3 그죠? 여기다가 이제 숫자만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자, K1 값 2.49. 그죠? 요거니까 2.49에다가 I1 값 500. 자, 요 정도 쓰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K2는 1.46. 1.46에다가 I2가 300. I1은 500. 결론적으로 얘 마이너스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부분. K3 1.46이고요. 그 다음에 I3 마이너스 I2니까 80 마이너스 300.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K선은 0.57이죠? 0.57에다가 그 다음에 자 180에서 80 마이너스 80 그래서 I4 마이너스 I3 자 요래 가지고 요 관계를 다 계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L 대신에 0.8 대입하면 되는 거죠. 자 요렇게 해서 구하면 1번의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값이 얼마가 되냐면은 자 603.5 603.5 암페어 아워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두 번째, 납축전지 전격 방전율을 납축전지는 10시간이 됩니다. 몇 시간이냐 물었으니까 10시간 이렇게 물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알칼리는 5시간. 그렇죠? 자, 3번 축전지 공식연합물 셀당 2V가 되는 거죠. 납축전지 알칼리는 1.2V 되는 것이고 예비전원 시설된 축전지로부터 부하이는 전류에는 개폐기와 자, 뭘 설치하느냐 과전류 차단기 그 다음에 전압계 전류계 자 이렇게 설치를 하면 된다. 자 그게 구성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는 이 개폐기와 또 무엇을 설치하냐 했으니까 자 과전류 차단기까지만 했나네요. 과전류 차단기까지만 그러면 요거는 지우고요. 과전류 차단기만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개폐기, 과전류 차단기, 전압계, 전류계 이제 내선 규정이 있었는데 자 그게 이제 삭제가 되면서 개폐기와 과전류 차단기 여기까지만 이렇게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문제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문제 4번입니다. 다음은 CT 두 대를 V결선하고 OCR 세대를 그림같이 연결하였다. 그림을 보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회로도를 먼저 분석을 해보면 삼상 삼선식의 V결선이래.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어떤 결합 상태예요? 가동 결합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돼요. 그러면 가동 결합 상태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게 있죠. 여기에 CT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전류계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 1차 전류가 흐르고요. 1차 전류가 흐르고 여기에 CTB가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전류계의 지식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그 1차 전류 곱하기 CTB분의 1로 계산을 할 것이고 그러면 1차 측의 전류는 전류계의 지식값 곱하기 CTB를 곱하면 된다더라. 가동결합 상태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이 공식을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림에서 CT의 변류비가 30대 5예요. 자, 여기가 변류비가 30대 5입니다. 30대 5이고 2차 측의 전류를 측정하니까 자, 여기에 3A의 전류가 지금 흘렀어요. 자, 수전 전력은 받아 쓰는 전력이 되겠죠. 수전 전력은 몇 킬로와트인지 계산하시오. 단 수전 전압은 229 22,900이고요. 역류는 90%래. 그러면 수전 전력 P는 유효 전력이니까 루트 3 VI 코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킬로와트를 물어봤기 때문에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해주면 킬로와트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그대로 대입만 해보시면 돼요. 자, 루트 3 곱하기 22,900이 될 것이고 수전 측의 전류는 1차 측의 전류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얼마예요? 3A 곱하기 5분의 30 그러면 18A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는 전류는 18이 될 것이고 곱하기 역률은 0.9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이 됩니다. 자, 그랬더니 그때 수전 전력은 얼마가 되냐? 642.56kW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1번 문제를 풀어봤고 2번 문제를 보니까 OCR은 주로 어떤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동작하는지 쓰시오라고 했어요. 오버커런트 릴레이, 과전류 계정기가 되겠죠. 그럼 과전류 계정기는 언제 동작을 해요? 그렇죠. 두 가지 경우 부하 전류, 과부하 전류가 흘렀을 때와 자 사고, 단락 사고의 어떤 단락 전류가 흘렀을 때 우리가 자 동작을 하는 게 OCR인데
주로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단락 사고가 일어났을 때, 자,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단락 사고가 일어났을 때 동작한다. 자, 3번. 통전 중인 전류가 흘렀을 때 통전 중인 변류기 2차 측의 기기를 교체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이 부분에서 점검을 하고 싶어서 개방을 시켜버리면 얼마입니까? 임피던스가 무한대가 돼서 거기에 걸린 전압은 임피던스와 전류의 곱인데 임피던스가 무한대가 되니까 전압도 무한대가 되겠죠. 과전압이 발생이 될 거라 이거야. 그래서 2차 측을 점검할 때에는 항상 어떻게 해요? 2차 측을 단락시킨 상태에서 우리가 점검을 한다더라 이거야. 2차 측을 단락을 하겠죠. 그럼 2차 측을 단락을 하게 되면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2차 측의 절연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들도 있겠죠. 그래서 통전 중에 우리가 2차 측을 기기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뭘 해야 돼요? 그렇죠. 2차 측을 단락을 먼저 시켜야 된다더라. 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4번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변압기 또는 선로 사고에 의하여 뱅팅 내 건전한 변압기 일부 또는 전부가 연쇄적으로 회로로부터 차단된 현상. 자,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캐스케이딩, 필기 시험에도 많이 나왔던 캐스케이드 현상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5번은 거꾸로 이제 캐스케이딩 현상을 쓰시오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염두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 문제를 볼게요. 부하 설비 합계 용량이 1000kW이고 자, 부하 역률이 85%, 수용률이 70%인 공장의 수전 설비 용량은 몇 kVA인지 단위가 kVA예요. kVA. 변압기 용량을 지금 물어보는 거겠죠. 그럼 kVA는 어떻게 구해요? 킬로와트를 코사인 세타로 나눠주면 된다더라. 이거 하나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수용률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 수용률에서의 킬로와트는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여기서 보게 되면 수용률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설비 용량에 대한 최대 전력의 자, 백분율 값인데 여기서 말하는 최대 전력이 킬로와트야. 그러면 자, 최대 전력 킬로와트는 이게 킬로와트니까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이 되겠죠. 야, 그러면 설비 용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1000이고 자, 수용률은 0.7이에요. 이 부분을 자, 역률 얼마예요? 0.85가 되겠습니다. 0.85로 나눠 보니까 자, 이게 얼마 나오냐? 823.53 kV 암표에 자, 설비 용량이 나오더라. 변압기 용량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자, 이해되시겠죠? 단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면 돼요. 단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변압기 용량을 구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게 수용률과 부등률 개념이 되겠죠. 자, 그 부분에 대한 공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7번 문제예요. 전력 보안 통신 설비예요. 말 그대로 전력을 보완하기 위한 통신 시설이죠. 그래서 전력 보안 통신 설비란 전력의 수급에 필요한 급전, 운전, 보수 등의 업무에 사용되는 전화나 원격지에 있는 설비의 감시, 제어, 계측, 개통보호를 위해 정기적, 광학적으로 자, 신호를 송수신하는 제장치, 전송용 설비 및 전원 설비 등을 말하더라. 이걸 우리는 전력 보안 통신 설비라고 해요. 말 그대로 어떤 전력 시설물에 대한 걸 보완하기 위한 설비가 되겠죠. 통신 시설인데 전력 보안 통신 설비의 시설 장소를 세 곳만 쓰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어디에 쓸까요? 그렇죠. 송전선로에 쓸 것이고 또는 배전선로에 또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송전선로와 배전선로, 그 다음에 발전소와 변전소, 자, 또는 그 변환소에서도 자, 전력 보안 통신 시설을 설치를 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 해설해 보시게 되면 송전선로에 대해서 또는 배전선로에 대해서 발전소, 변전소, 변환소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어떻게 시설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은 세 가지 쓰시면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력계통을 보게 되면 전력보안 통신 설비도 전력계통 부분에서 사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송전선로, 배전선로 또는 발전소나 개폐소 또는 변전소에 사용한다. 자, 시설하더라 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에 사용된 용어 중 광속, 조도, 광도의 정의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자, 광속 보통 F로 표기하고요. 자, 이에 따른 단위는 자, 누멘으로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럼 뭐예요? 자, 복사속 또는 방사속을 갖다가 눈으로 느끼는 그런 부분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의 크기를 갖다 눈으로 느끼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광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정의는 방사속 중 빛으로 느끼는 부분이다. 이렇게 교재에 정리해놨죠? 자, 느끼는 부분, 크기. 자, 방사속, 단위 시간당의 복사 또는 방사되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광속이고요. 그 다음에 조도. 자, 조도는 2죠. 자, 위에 따른 단위는 자, 우리가 이제 룩스로 표현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용어 정의를 쓰라고 했으니까 자, 단위 면적당에 입사되는 광속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재에 있는 표현을 갖다 써야 되니까 어떤 면의 단위 면적당의 입사 광속이다. 면적당의 입사 광속이다. 그러니까 핵심은 요거예요. 단위 면적당에 입사되는 광속이다.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표현할 때 S분의 F다. 그렇죠? 그래서 단위가 자, 노멘/퍼 제곱미터. 요걸 갖다 눅스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자, 요게 조도고요. 그다음에 광속. 자, 요거는 자, 방사적 중 빛으로 느낀 크기니까 자, 이거는 뭐예요? 광도에다가 입체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I 오메가로 광속을 표현해 줘요. 자, 세 번째가 광도. 자, 광도는 이제 입체각 등에 발산되는 광속을 갖다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자, 광도는 이제 보통 단위를 갖다 우리가 뭘 쓰냐면 구분기호로 이제 세기니까 I를 갖다 쓰고요. 자, 위에 따른 단위는 자, 칸델라라고 씁니다. 칸델라. 그래서 뭐 이니셜, 그 다음에 단위 이런 것들도 잘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광원에서 어떤 방향에 대한 단위 입체각당으로 발산되는 광속이다.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는 입체각당에 발산되는 광속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발산되는 광속이다. 그래서 I는 자, 입체각당에 발산되는 광속이다. 오메가분의 F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또 교재에 있는 표현을 또 그대로 써야 되니까 참 이게 힘들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해놈하고 그 다음에 교재에서 이렇게 학문적으로 써놓은 거하고는 약간 다를 수 있어요. 표현 자체가. 자, 그러다 보니까 핵심만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근데 또 공부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또 책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해야 되니까 그거를 그대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광원에서 어떤 방향에 대한 대한 단위 입체각으로 발산되는 광속. 단위 입체각으로 자, 발산되는 광속이다. 자, 여기 이제 교재에서 표현하는 방법이고, 자, 요거는 이제 그냥 공식을 그대로, 그러니까 입체각당, 어떤 면에서 입체각당에 발산되는 광속, 요거를 광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조도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떤 면에 대한 면적, 단위 면적에 대한 입사되는 광속,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조도. 그 다음에 광속은 복사속 또는 방사속 자 중에서 얘를 갖다가 빛으로 느끼는 크기.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복사된 에너지를 우리가 눈으로 느끼는 크기 얘기하는 건 저거는 밝다, 저거는 어둡다 이런 크기를 갖다 나타내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만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8번은 이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9번이에요. 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서지 흡수기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서지 흡수기의 주요 기능과 일반적인 설치 위치에 대하여 쓰시오라고 했어요. 우리 서지 흡수기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사용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내부 이상 전압이야. 내부 이상 전압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폐로 했을 때보다는 차단했을 때 아크가 많이 뜹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요? 개폐 서지라고 하겠죠. 그 개폐 서지를 우리가 방지하기 위한 대책 중에 개폐 서지 억제 저항기라든지 또는 서지 흡수기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하죠. 그래서 주요 기능은 개폐 서지, 내부 이상 전압이 발생이 됐을 때 그 개폐 서지 등 이상 전압으로부터 변압기나 또는 어떤 기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게 서지 흡수기이고, 설치 위치는 그 개폐 서지를 발생하는 차단기에 2차 측이 되겠죠. 차단기의 2차 측이나 또는 보호 대상 기기의 1차 측에 설치를 하더라 이거예요. 전단 부분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봐볼게요. 이게 선로이고, 여기에 차단기가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볼게요. 차단기가. 그 다음에 여기에 변압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서지 흡수기라고 하는 것은 차단기의 2차 측과 그 변압기의 1차 측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서지 흡수기를 이렇게 설치를 한다라 보시면 되겠죠. 우리 서지 흡수기를 SA라고 많이 구해요. 기호로서. 그래서 서지 업서버라고 해가지고 SA. 그래서 차단기의 2차 측과 어떤 보호기기의 1차 측에 우리가 서지 흡수기를 설치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서지 흡수기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문제 10번. 수용률을 식으로 나타내고 그 의미를 설명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수용률이란 수용과 한계예요. 수용과 한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지물이 있고 변압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수용가가 한 군데 있어요. 이때 전력을 공급해 줍니다. 이때 수용률이란 의미는 이 수용가 한계에서 이 수용가가 가지고 있는 전체 설비 용량이죠. 설비 용량에 대한 최대로 많이 썼을 때 최대 전력의 100분의 값을 의미하고, 수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전력 사용 기기를 동시에 얼마만큼 쓰냐,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게 수용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용률은 수용과 한계에서의 어떤 설비 용량에 대한 최대 전력의 100분의 값을 우리가 수용률 값이라고 하고, 수용률의 의미는 전력 사용 기기를 동시에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냐, 그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쓰이는 게 수용률이다. 그러면 그 수용률에 의거해서 우리는 뭘도 구할 수 있어요? 변압기 용량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변압기 용량은 뭘 가지고? 기준이 최대 전력이에요. 그래서 그 최대 전력 킬로와트는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이 될 것이고, 그죠? 그러면 킬로볼트 암페어는 그 최대 전력을 뭘로? 역률로 나누게 되면 변압기 용량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더라.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11번 문제예요. 22.9kV의 배전선로에 ABC의 수용가가 접속되어 있다. 이 배전선로의 최대 전력이 9,300kW로 기록되었을 때 부등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부등률을. 보시게 되면 부등률 구할 수 있겠죠. 변압기가 이렇게 있고 수용가가 지금 이렇게 세 군데의 수용가가 존재한다라고 볼게요. 이때 A 수용가의 설비 용량은 4,500kW가 될 것이고, 수용률은 지금 0.8이 됩니다. 80%죠. 그 다음에 B 수용가에 대한 설비 용량은 5,000kW예요. 수용률은 60%가 됩니다. C 수용가의 설비 용량은 7,000kW이고 수용률은 0.5예요. 여기서 전기를 이렇게 공급을 해줄 수 있겠죠. 이때 부등률은 어떻게 계산을 하겠냐 이거야. 그럼 부등률은 부등률이란 합성 최대 전력이 되겠죠. 합성 최대 전력을 각 개별 수용가의 최대 전력의 합에 비해요. 각 개별 수용가의 최대 전력의 합에 비 또는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의 합의 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 부등률은 합성 최대 전력이 얼마냐면 9,300이에요. 9,300kW가 될 것이고 A 수용과의 최대 전력은 4,500 곱하기 0.8이고요. 자, B 수용과의 최대 전력은 5,000 곱하기 0.6이 되겠죠. C 수용과의 최대 전력은 7,000 곱하기 0.5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얼마 나오냐? 1.09가 됐어요. 1.09. 자, 그래서 부등률은 1.09가 된다. 그럼 거의 1에 가깝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세 수용과에서 쓰고 있는 최대 전력의 발생 시각이 같다는 의미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부등률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국에 50H고요. 3단 권성 유도능계 전바 회전수가 950 줘졌어요. 회전자 일상의 저항이 R일 때 1차측 단자 전환에서 공급 전환의 상해 전환을 반대로 바꾼다. 자, 역회전 시킨다는 얘기죠. 전기 제동을 하는 경우에 자, 이 제동 토크를 전바 토크와 같게 하기 위한 회전자 삽입장은 얼마냐? 자, 그래서 그 값을 갖다가 일상저항의 몇 배인지 구하라 이렇게 자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자, 첫 번째 정상 회동했을 때 정상 회전할 때 슬립을 갖다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정상 회전할 때 슬립 구한식은 동기 속도 NS에서 NS-N 곱하기 100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죠? 자, 퍼센트지로 자 표현한다면 이런 식으로 자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이제 크기로 표현한다면 100을 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면 우선은 이제 먼저 뭐부터 구해야 되냐면 NS부터 먼저 산출해 보겠습니다. 자, P분의 120F 해서 6국의 120에다가 얘가 얼마? 5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요 관계를 갖다 계산하면은 자, 얼마 나오냐? 1000rpm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 요거다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1000. 그 다음에 1000 마이너스에다가 n 값은 얼마냐? 자, 950이 되죠? 950. 자, 요렇게 돼요. 그러면 일단 요게 얼마가 나오냐면은 자, 슬립 자체가 0.05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를 갖다 상회전을 반대로 했다. 역회전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역회전하게 되면은 2 마이너스 슬립이 개념이죠. 우리가 제동할 때는 이제 바로 자, 2 미만의 범위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자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2 마이너스에다가 0.05 하면은 얘는 1.95다. 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자, 또는 1000. 그 다음에 1000 마이너스에 950이 되는 거죠. 얘가 역회전이니까. 자, 이렇게도 1.95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어쨌든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S분의 R2인데 요 R2 대신 R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S-에다가 R 플러스 R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 라지 R이 바로 삽입장이 되겠죠. 회전자의 삽입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S값은 0.05 분의 R, 그 다음에 S-는 1.95. 자, R 플러스 R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R 값을 산출해 줍니다. 자, 여기서 R 값을 구하니까 얘가 얼마냐? 38이 나오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38배가 된다. 자, 38배. 자, 요것만 이제 풀면 되는 거라서 단순하게 산출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여기로 넘어가면은 이제 뭐 1.955, 그쵸? 1.95. 네, 거기서 R 빼주면 되잖아요. 네, 끝까지 구하면은 뭐 0.05분의 1.9R 마이너스 R. 그럼 얘는 R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이 자체가 얼마 나온다? 39가 나오겠죠? 39. 얘가 39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39에서 하나 빼주면 38 나오는 거잖아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2번은 38배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자,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떤 공장에서 자, 300kVA의 변압기에
역률 70%의 부하 300kVA가 접속되어 있다. 지금 합성 역률을 95%로 개선하기 위하여 전력용 콘덴서를 접속하면 자, 부하는 몇 킬로와트 증가시킬 수 있겠습니까? 자, 단 증가시키는 부하의 역률은 95%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이게 지금 세타 1인데 이때 코사인 세타 1이 얼마냐? 0.7이에요. 이때 여기가 유효 전력이 되겠죠. 근데 피상 전력은 지금 얼마냐면 300kV 암페어입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돼요? 37에 21, 210kW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 이해되시겠죠? 왜냐면 300 곱하기 0.7 하면 킬로와트가 될 거니까. 근데 역률을 개선을 시켰어요. 역률을 개선을 시켰는데 이렇게 된 거죠. 여기도 똑같이 300kVA짜리예요. 근데 역률이 얼마가 됐냐면 0.95가 됐습니다. 0.95가. 그러면 자, 여기는 유효분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얼마가 돼요? 300 곱하기 0.95가 되겠죠. 이해되셨죠? 여기는 얼마가 돼요? 300 곱하기 0.7이 됩니다. 그러면 이만큼의 유효분이 증가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서? 300 곱하기 0.95에서 자, 300 곱하기 자, 0.7을 빼면 이 부분이 나오더라 이거야. 그래서 증가된 유효 전력은 자, 300 곱하기 0.95 마이너스에 300 곱하기 0.7이 되니까 이때 증가된 유효 전력은 75kW가 증가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피상전력이 지금 똑같았을 때예요. 피상전력의 감소분 없이. 근데 우리가 역률을 개선시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피상전력은 줄어들어요. 유효전력은 일정합니다. 근데 피상전력을 그대로 유지를 시킬 때에는 그만큼의 유효전력도 어떻게 된다? 늘어나더라. 자,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13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14번 수전설비의 주요 기기인 자, 변압기가 특고압용 변압기일 경우에 변압기의 내부 고장을 조기에 검출하여 2차적 재해를 방지하고 있다. 근데 그 변압기의 용량이 5000kVA 이상일 경우에요. 그래서 내부 고장을 검출하는 수단으로서 정기적 검출 방식과 기계적 검출 방식이 있는데 이들 방식에 사용되는 기기를 쓰죠. 우리가 변압기가 내부의 고장이 발생이 됐을 때 검출할 수 있는 계전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부울주 계전기, 비율 차동 계전기, 차동 계전기.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하신 적 있죠? 필기 공부하셨을 때. 이때 정기적인 검출 방식 한 가지 쓰시래. 그럼 정기적인 검출 방식의 한 가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용량이 5000kVA 이하예요. 그래서 자, 뭐가 사용됩니까? 비율 차동 계전기를 사용할 것이고 기계적인 검출 방식에는 뭐 부울주 계전기라든지 또는 충격, 압력 계전기 등이 우리가 쓰인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해설 부분에 저희 교재 해설 부분에 자세하게 내용이 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15번 봅니다. 그림 같은 회로에서 중성선이 X점에서 단선되었다면 부하 A와 부하 B의 단자 전압은 몇 볼트냐 이렇게 자 물어 여기서 끊어졌다는 얘기죠. 자 끊어졌다. 그러면 부하 A와 부하 B의 단자 전압 모았으니까 자 단선되면 얘하고 직렬돼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전체 전압은 220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단선전에 요놈이 가지고 있는 이제 뭐가 있을까요? 자 요놈이 갖고 있는 저항이 있겠죠. 자 P는 자 I 자승 R의 A 자 또 RA분의 V의 제곱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여기 VA나 VB나 똑같으니까 110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RA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자 RA 값을 산출하면은 200분의 그 다음에 전압은 110이 되는 거죠. 자 200분의 110제곱에서 RA 값을 산출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 값이 얼마가 나오냐? 자 60.5가 나오고요. 검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RB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P분의 V의 제곱이니까 자 800에다가 자 V 110의 제곱. 자 이러면 RB 값이 15.13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단선됐으니까 자 등가별로 갖다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가 VA가 되고요. 여기가 VB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RA 여기가 RA이고 얘가 RB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의 전압은 220V가 되겠죠? 110에 110이니까 220. 자, 그럼 여기서 VA 값을 갖다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VA 값은 전체 RA 플러스 RB니까 요거 구한 거 60.5하고 15.13. 60.5에다가 15.13 요거에다가 60.5. 자, 60.5. 요놈 곱하기 얼마? 자, 20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 VA 값을 산출해 주면 요 값이 얼마가 되냐면은 자, 175.99가 돼요. 그러니까 175.99 이렇게 VA 값이 되고 자, 그다음에 VB 값. 자, VB 값은 60.5에다가 15.13. 그 다음에 위에는 15.13이 됩니다. 자, 요놈 곱하기 자 220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 값이 얼마가 되냐면 44.01. 자, 44.01V. 자, 또는 그냥 간단하게 구하면 전체 220에서 요거 빼주면 요거 나오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써도 자 무방하겠죠. 어쨌든 전압을 구하면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런 형태는 이제 기출된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뭐 틀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틀렸다 그러면 그분은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제 기출이 됐던 거는 틀리지 말자. 기출에서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나온 거는 우리 이제 필기에서 출제가 많이 됐던 유형이 있을 겁니다. 회로라든가 기기라든가 전력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출제가 또 계산 문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신경 쓰고 그러면 이제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죠. 자, 15번은 이렇게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역률 개선에 대한 효과를 세 가지만 쓰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역률을 개선을 시킨대요. 그럼 우리 역률 개선 어떻게 시킵니까? 그렇죠. 자, 부하가 있고요. 변압기가 이렇게 있을 때 전기를 공급을 해줘요. 근데 역률이 떨어지니까 그 역률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자 우리가 진상 콘덴서를 어떻게 병렬로 이렇게 설치를 하겠죠. 전력용 콘덴서를. 자 역률을 개선시키니까 어떠한 효과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전압 강화예요. 전압 강화가 감소가 되더라 이거야. 왜 전압 강화가 감소가 되냐? 전압 강화 E는 V분의 P에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자, 역률을 예를 들어서 1로 계산을 시켰다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는 0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전압 강화가 줄어들어요. 그럼 전압 강화는 당연히 감소가 될 것이고 자, 두 번째 전력 손실이 되겠죠. 전력 손실도 어떻게 돼요? 감소가 되더라 이거야. 그럼 전력 손실 PL은 V의 자승의 코사인 제곱 세타에 대한 P의 자승의 R이 되겠죠. 역률을 개선을 시켰어요. 역률을 개선시키니까 그만큼의 전력 손실은 어떻게 돼요? 감소가 되더라. 그 다음에 설비 용량. 설비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가 되겠지. 그 얘기는 변압기에서 보내주는 게 1000kVA 용량이라고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개선전 역률이 예를 들어서 코사인 세타가 0.5예요. 그럼 여기는 500kW의 용량을 사용을 하지만 역률을 개선을 시켰어요. 얼마로? 90%로. 자, 그러면 여기는 900kW가 됩니다. 그럼 용량이 얼마만큼 늘어났어요? 400kW만큼 늘어난 거지. 그래서 설비 용량이 증가가 된다더라.
자, 그 다음에 전기 요금이죠. 그 전기 요금도 뭐가 됩니까? 감소가 되겠죠. 전기 요금은 그 전류값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 전기 요금이 어떻게 돼요? 감소가 되더라. 그래서 이 중에 세 가지만 쓰시면 되겠죠.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역률 개선 효과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자, 17번 시퀀스 문제입니다. 답안지 그림은 3당 유도 전동기 운전에 필요한 미완성 회로 도면이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도록 회로를 완성하시오.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자, 봅니다. 운전용 푸시버튼 PB1이에요. 누르면 MC가 여자, 전동기 운전, RL이 점등. 자, 두 번째, 정지용 푸시버튼을 누르면 PB2가 정지용이에요. MC 코일 소자, 전동기 정지, GL 점등. 전원 표시 가능하도록 전원 표시용 파일럿 램프 PL 한 개를 도면에 설치하라. 자, 파일럿 램프 쓰고요. 그 다음에 GL은 자, GL은 전동기 정지용, RL은 운전용,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거다 해라는 얘기인데, 자, 이 도면이 이제 NFB인데, 자, 요게 로퓨즈 브레이크인데 안 쓰는 거죠. MCCB가 되는 거예요. MCCB. 그러니까, 원래, 자, 저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출제하실 때 저거 바꿔가지고 출제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 라인만 1, 2, 3번, 요거 RST 옛날에 이제 그건 바꾸고, 미처 저기까지 못 바꾸고 하는 것 같아요. 자, MC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일럿 램프는 뭐야? 차단기 올리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별도로 이렇게 접점을 그릴 필요가 없는 것이 그냥 쭉 이어버리면 자,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 PB1이잖아. 자, PB1. 그쵸?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다가 정지 버튼 PB2 해놓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자기유지 접점을 이제 걸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MC. 자, 쭉 해고 여기다 이렇게 묶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MC 비접점. 그쵸?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 요거 누르면 PB1 누르면 MC 여자 자기유지. 그 다음에 아이고. 자, RL이 점등이었죠? 잠깐만요. 자, RL 점등이나 RL 점등. 그러면 자, GL은 이제 소등이니까 요거를 이제 수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최단을 갖다 그리려 했더니 그게 또 안 되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MC B접점 들어가고 여기다가 MC A 접점 이렇게 자, 표현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따가지고 이렇게 MC 자, 자기 유지를 이렇게 그려놔야 되겠네요. 자, 그래야지 이게 이제 되죠. 자, 그래야 MC가 여자 되면 점등, 그죠? 그 다음에 MC 소자 되면 소등, 그 다음에 이거는 전원 표시.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자, 그리시면 자, 되겠습니다. 요 위치만 바꾸면 아까 처음에 그렸을 때 딱 하면 그게 딱 맞는데, 자, 위치가 바로 이제 GL하고 RL이 이제 그렇게 좀 공교롭게 자, 표현이 돼 있어가지고, 자, 그림을 갖다 이렇게 또 하나 더 자, 추가해서 그려야 되겠어요. 자, 물론 이제 요 위아래 바뀌어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처럼 여기가 RL이고 GL이면 자, GL이면 요 접점 안 그래도 되거든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지워가지고 그래서 자, 이렇게 그리면 된다고 이렇게. MC 그 다음에 MCB 이렇게 여기가 RL 여기가 GL이면 그쵸? RL GL이면 이렇게 하면 이제 바로 접점 하나 줄여가지고 이게 가능한데 자, 그게 아니고 여기가 이제 바뀌었죠? 여기가 자, GL RL이면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고요. 왜냐면 얘가 여자 되면 GL이 점등되고 그 다음에 RL이 소등돼 버리니까 바뀐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접점을 추가로 더 그려내야 된다. 아셨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쭉 내려서 MC B 접점 들어가고요. 요거는 MC A 접점. 그리고 여기다가 자, 추가로 이렇게 자기유지 접점. 자, 그래야지 이제 회로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17번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봅니다. 소비 전력이 400kW이고 무효 전력이 300kW인 부하에 대한 역률은 얼마냐? 역률 구하라는 얘기. 퍼센트로 물어봤어요. 역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 세타값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400, 얘가 300이다. 그러면 요 값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요 값은 이제 루트에다가 얼마야? 400의 제곱에 300의 제곱이니까 얘는 500이 되거든요. 500. 자, 따라서 코사인 제타는 자, 500분의 400 곱하기 100이죠. 퍼센트니까 자, 산출하면 몇 퍼센트? 80%.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요 답을 쓸 때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요 그림을 갖다 그려서 쓰셔도 되고요. 또는 요거 쓸 때 500 대신에 루트에다가 얼마? 400의 제곱 플러스 300의 제곱 자 분의 400 곱하기 100 자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 답을 갖다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사항은 몇 퍼센트나 물어봤으니까 80% 써야 됩니다. 자 여기다가 0.8 써놓고서 아유 선생님 이것이 맞았다고 하지 않을까요? 땡입니다. 단위가 안 맞기 때문에 바로 거버려요. 만약에 여기다 역률은 얼마냐 물어봤으면 0.8을 쓰든 퍼센트를 쓰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단위를 주어지면 단위를 안 쓰면 틀린 거예요. 계산이 맞았어도. 자, 그거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18번 역률 계산 문제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